2021년 들어 코로나19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바로 변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변종 코로나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에 전 세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영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0개국 이상이 영국발 입국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변종 코로나가 보고됐으며 한국에서도 영국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BBC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국 잉글랜드 남부에서 지난 9월 중순 처음 발견됐으며 바이러스 표면에서 변이가 일어나 인체에 쉽게 침투해 기존 코로나19보다 56%에서 70%까지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영국의 변종과는 무관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되면서 남아공발 입국 금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회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항해 자사 백신의 효능 검증에 나섰습니다. 양사 모두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메신저 리보 핵산 계열 백신으로 자사의 백신이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자사의 백신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백신의 효능을 유지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다양한 돌연변이 균주를 중화시키는 능력과 관련해 백신을 테스트했다면서 지금까지 테스트한 모든 균주에 대해 백신이 효과적이었다고 공표하며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와 관련해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메신저 리보액산 플랫폼을 활용하면 변종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모방한 백신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기술적으로는 6주 이내에 새로운 백신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분석해봤을 때 변종 바이러스에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증명된 상황은 아니며 새로운 백신 제공을 6주 이내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더나 역시 자사의 백신으로 유도된 면역력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보호 기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몇 주 내에 추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화이자와 모더나보다 좀 더 자신감 있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번에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자사 백신 후보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돋은 단백질 스파이크에 유전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면서 이번 변이체에서 발견된 유전 암호의 변화가 단백질 스파이크의 구조를 바꾸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신종 바이러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변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종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지만 결국 바이러스의 변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바이러스 변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이러스 습성의 변화 유무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돌연변이 대다수가 바이러스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루시 판도포 교수에 따르면 때때로 돌연변이가 바이러스 특성에 영향을 주어 자연 선택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돌연변이가 그런 경우인데요. 영국의 수석 과학 고문인 패트릭 발렌스 박사는 지난 9월 20일에 처음 발견된 영국발 바이러스는 11월 중순 영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약 26%를 차지했으며 12월 들어서는 그 수치가 더 높아져 런던 기준으로 62%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 더 강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은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변종이 2021년 코로나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항체가 종전보다 6배 빠른 전파 속도를 지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 항체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중화능 평가시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기존보다 10배 높은 중화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특징을 파악해 이 같은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백신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야 부랴부랴 연구에 착수한 것에 비해 훨씬 더 일찍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연구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종전 바이러스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 밀도가 높고 접촉력이 뛰어나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항체의 중화능 평가를 시작했으며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의뢰에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 기존 바이러스 대상 확인된 중화 능력보다 변이 바이러스 대상일 때 10배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진화해버린 변이 바이러스의 특효약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전세계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기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는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최신 정보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을 가리킨다고 코로나의 실험실 유출설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포틴저 부보좌관은 최근 열린 전세계 정치인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코로나의 기원에 대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론은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다. 당초 코로나는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지어 중국 지도자들조차도 우한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기존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최신 정보들은 시장에서 17km 떨어진 극비 시설인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된 것을 가리킨다. 연구소가 바이러스의 근원일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우한에서 코로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포틴저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조사관들을 속여 면죄부를 얻을 것을 우려하며 전세계 국회의원들이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덧붙이자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이언 덩컨 스미스 전 보수당 대표 또한 몇 주 전에 우한 실험실에서 나온 과학자가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들었다. 포틴저의 이 같은 발언이 코로나 실험실 유출설에 대한 미국의 의심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주별로는 뉴욕주가 가장 많고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 또한 약 30만 명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발병이 처음 보고된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상만큼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 바이러스 발병자와 사망자 수는 고의로 매우 부정확하고 적게 보고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터무니없는 측정 방법 때문에 매우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 보건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서며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의료 종사자들이 뭘 다루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병상이 바닥나고 의료 요원들이 부족하다. 그것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네요. 지난 3월부터 변종 코로나 연구에 들어가 기존 코로나 대비 10배 높은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를 만들었다니, 게다가 셀트리온이 바보도 아니고 치료제에 자신이 없었으면 10만 명분을 미리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중에 시판이 되면 코로나 안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중국 선박이 센가쿠 열도 인근 해역에 연일 나타나면서 중일 양국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6일 센가쿠 주변 일본 영해를 항행하고 있는 중국 해경선 4척을 발견했습니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이날 확인된 중국 해경선 4척 중 한 척에는 기관포 같은 것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순시선은 이들 선박이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중 경고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의 선박이 센가쿠 주변 해역을 항행한 날은 283일에 달합니다. 작년에 세운 최다 기록 282일을 이미 경신했습니다.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해경선이 센가쿠 부근 영해에서 57시간 넘게 체류해 일본 정부가 중국 측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 선박의 접속 수역 내에서의 항행이나 영해 침입 등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현장 해역에서 순시선을 통한 경고를 실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어서 관방장관은 센가쿠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센가쿠 열도가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지난달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박물관을 개설해 센가쿠 열도가 중국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자료 등을 소개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험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경국을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부대로 이관한 이후 해경국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영해에서 불법 조업 등을 하는 외국 선박이 해경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발포 등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권이 외국 조직이나 개인에 침해당할 위험이 있으면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센가쿠 열도 인근에는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센가쿠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이유를 들며 실제 발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해경국은 불법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조사하는 권한까지 부여됩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런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일본 어선이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공개훈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위대는 외딴섬에 적이 침공하는 경우를 가정해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육상 자위대 서부 방면대는 지난 4일 오이타현 히주다이 연습장에서 외딴섬 방위 전문 부대인 수륙기동단 대원 약 4,500명과 차량 1,400대를 동원해 부대 배치 및 진지 구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가고시마현 방대센터에 야전 병원을 설치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 의료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섬을 전시 의료 거점으로 삼아 실제 훈련을 하는 것은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본은 무기가 부족한 인도를 도우며 중국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개입을 설명하기 전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아직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3,488km에 달하는 실질 통제선 라크를 사실상 국경으로 삼아왔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 들어서도 세 차례나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했습니다. 특히 6월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에서 몽둥이 등으로 육박전을 벌여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기도 했죠. 당시 인도군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중국군도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병력이 죽거나 부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라다크 동부에서 위협 사격을 주고받는 등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해당 지역에 탱크와 미사일 등의 무기를 배치한 채 무력 충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도군은 중국군에 비해서 전력면에서 열세입니다. 무기 숫자뿐 아니라 전투를 위한 전반적인 능력에서 뒤처지고 있죠. 인도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군사협력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과 단단히 결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미국과 인도는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군사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내용에는 지상은 물론 해상 항공 지도와 인공위성 사진 등 군사 지리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중국의 시설물 타격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지니게 됩니다. 미국이 대만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이 역대급으로 발끈했죠. 미국은 인도에도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간 무기 거래는 2008년까지는 거의 없다가 올해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7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인도에 레이더, 미사일과 경량 어뢰, 헬기, 해군 안포, C-17 수송기 등 다양한 전략 무기를 수출해왔습니다. 인도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에 있는 자국 군기지에 착륙한 미 해군 초계기에 연료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 해상에서 양국 해군이 해상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벵골만은 인도와 미얀마 사이에 있는 바다로 인도가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인도는 11월 초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쿼드 회원국들과 함께 말라바르 해상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역시 인도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9월 말 인도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해상연합훈련 지맥스를 실시했습니다. 양국은 해군은 물론 육군과 공군의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은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을 처음 갖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인도와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생각구 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중국의 영토 침탈 야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유의 영토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